자, 실무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뭐 실무가 한 10개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30%인데 뭐 12개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한 10개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니까요. 특히 이제 확인 설명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묘지도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의 구조 같은 거 안 나올 수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너무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나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자, 경매도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매수 신청의 대리. 여기도 이제 우리 공법이 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공법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고요. 오히려 이제 농지법이 훨씬 더 우리 법령에서는 시험 문제를 더 내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그런 부분도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개가 가까워집니다. 주택임대차나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한 2개씩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민법 규정이나 또는 지적에 관한 법률 다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한두 개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올 건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 앞쪽은 별로 중요한 게 거의 없으니까요. 자, 1장 그리고 2장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절 쪽에서 중개 실무의 의. 자, 시험 문제감은 거의 아니고요. 자, 먼저 중개 실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격증 따서 실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실무가 이제 실제 업무를 보는 거.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실무라고 합니다. 자, 실무할 때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실무는 중개 법령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 정도가 이제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언급이 될 수 있지만 거의 시험 문제 지금은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중개 실무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자,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그 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조사를 하거나 판매 활동을 하시는 것, 거래계약서 써주시는 것, 자, 이 정도가 이제 중개 실무에 해당될 거고요. 실제 업무를 보는 거니까. 자, 대신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또는 이전 신고나 휴업이나 보증 설정이나 자, 거기는 전혀 실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 법에서 해라. 명령을 가하고 있으니까요. 하는 거지. 중개 의뢰인이 이전합시다. 그런 적은 아예 없을 겁니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2절 쪽에서 시험 문제를 언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중개 실무 과정이 옳은 것은 순서가 맞는 것은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때문에 거기 어려우니까요. 시험 문제를 냈지 그냥 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쉬우면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중개 계약인데요. 자, 중개 의뢰를 접수받는 것,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거기도 이제 중개업에서도 다른 사람의 의뢰가 먼저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물건 접수가 가장 먼저가 될 겁니다. 자, 1번이 바로 중개 계약인데 바로 물건을 접수받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여기가 이제 애매하니까요. 시험 문제도 낸 이유가 두 번째는 조사일까요? 자, 두 번째가 조사일까요? 아니면 계획일까요? 여기가 이제 상당히 애매하실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가시면 조사가 먼저 나올 것도 같고 계획이 또 나중에 나올 것도 같고, 자, 그러면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셔야 됩니다. 우리 2번에 계획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 두 번째라고 일을 다시 한번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는 첫 번째 누구든지 아는데 조사부터 먼저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나중에 조사를 가셔야지. 계획 수립도 안 해놓고 조사부터 먼저 갔다 오시면요. 가고 또 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시간 없어요. 그입니다. 경제적으로 낭비입니다. 그입니다. 차 그냥 굴러갑니까? 입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요. 그러니까 대장 떼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공법장부 떼보고 뭘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건지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무대포로 가시면 안 된다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계획. 세 번째가 이제 계획 수립했으니까 요 세 번째가 조사를 가셔야 됩니다. 조사를 해 와야 나중에 판매 활동할 때 주거용, 상업용 그리고 농업용 어떤 목적에다가 어떤 내용에다가 강조를 해야 될까요? 셀링 포인트입니다. 주거용 그러면 쾌적성, 상업용 그러면 수익성, 농업용 그러면 생산성. 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조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조사, 두 번째가 계획. 자, 2번, 3번 번호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조사는 세 번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조사가 이제 다 끝났죠. 우리 네 번째입니다. 판매 활동.
셀링 포인트 다 추려냈으니까 판매를 술술 하셔야 됩니다. 속된 말로 매수인 꼬시기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다섯 번째가 이제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 과정까지 해서 이제 실무 과정이 옳은 것은 시험 문제 어렵지 않겠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렵지. 그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물건 주고받고 여기 이행 부분입니다. 자, 물건을 주고받고 완전히 거래를 끝내는 등기까지 해서 완전히 끝내는 과정이 바로 이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여섯 번째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중개 완성 이후에 자, 우리가 할 건 아닌데 여기는 관리 잘 하십시오. 제목 정도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했을 때 어디다가 예치하고 중간중간에 뺏어 쓸 수도 있고 자, 보증서를 누구 주고 뺏어 쓸까요? 자, 그런 부분 앞쪽에서 보셨으니까요. 1번, 2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거래 신고나 뒤쪽에 이제 의뢰 접수부터 해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계획. 자, 2번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번호를 꼭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사. 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헷갈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장 쪽은 간단하게 보셔야지. 거기 문제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갖고 또 열심히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신에 이제 우리 중개 계약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개 계약은 가끔씩 시험 문제가 한 개 정도, 여기는 별표 안 하지만요, 한 개 정도 나올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시험 문제를 또 중개 계약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쉽다고.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약간 취급을 거의 안 할 정도입니다. 대신에 전속 중개 계약서 그리고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은 더 중요합니다. 그 서식의 앞쪽, 뒤쪽을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용에는 뭐가 있고 추등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계약,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럼 누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았다. 또 엉뚱한 소리입니다. 중개계약을 매도인과 그리고 매수인의 계약이다. 그럼 X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이 누구한테 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누가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중개 의뢰인과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겁니다. 여기는 중개 의뢰인끼리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거래계약입니다. 누군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옆으로 가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은 뭘까요? 자, 보수가 있으니까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그리고 위임하고 가까울까요? 도급하고 가까울까요? 자, 그런 부분은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는 그래도 별표 하나 정도는 꼭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가로 1번에 허락만 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낙성계약. 자,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계약입니다. 현상 광고만, 현상금을 걸어놓으니까 요물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돈 밝기는 발직한 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요물계약, 거기는 현상 광고입니다. 여기는 허락만 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이제 낙성계약이고요. 그리고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요식이지, 개인 또 요식계약. 우리 요식계약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건축허가나 우리 중개업의 등록이나 신청서 써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식계약이지 전입신고나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대부분은 개인들은 다 불요식이라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성 위에다가 요물 X, 불요식 위에다가 요식 X 꼭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문장 X. 나머지 내용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가로 2번에 중개 보수가 있죠. 유상입니다. 그리고 쌍물까요? 편물까요? 여기도 헷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를 완성할 의무는 없지만 관리는 잘해야 됩니다. 관리에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쌍무계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조건부나 특수한 쌍무계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순수한 쌍무계약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법전에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4개의 우리 중개계약은 안 들어갑니다. 비전형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대리, 그리고 위임, 그리고 고용, 현상 광고, 도급 이런 것들이 막 섞어져 있는 혼합계약이지 순수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예전에는 도급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위임과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위임과 유사한계약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꼭 주의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떤 경우도 자, 이 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이지
절대로 상사 중개 계약은 있을 수가 아예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계속적이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의적이지 강제하는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속 좋다는 거 안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 무조건 전속 중개 계약 의뢰했다고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리 매도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이 좋다는 거 알지만 나 싫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긴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개계약은 꼭 주의를 좀 해놓으실 게 있으니까 중개계약도 한 문제가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계속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중개계약도 한 번 정도는 내볼 만하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실무 쪽으로 이제 정말 넘어왔고요. 자, 어렵게 이제 실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실무가 이제 잘하면 10개, 한 11개도 나올 때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 10개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까지는 거의 안 나오고요. 자, 대신에 이제 중개계약은 자, 우리 2장 쪽에서 이제 여기는 중개계약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자, 중개 그리고 계약. 이 중개계약의 성격. 자, 매일같이 정말 중개계약은 꼭 체결할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명시적이 됐건 묵시적이 됐건 다 중개계약은 체결할 건데 그 중개계약의 성질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실무하겠습니까? 요 소리로 이제 비꼬을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계약은 허락만 하면 성립할까요? 여기다 계약금 같은 걸 거래해야 될까요? 무슨 계약이라고 했습니까? 중개계약은 허락만 하세요. 계입니다. 허락만 하면 성립한다. 허락을 놨자. 이룰성자니까 허락만 하면 성립돼요. 낙성계약이지. 괜히 또 여기다가 현상금처럼 여기다가 요물계약 그러면 X입니다. 돈 밝히는 발주관계약은 바로 현상광고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락만 하면 성립해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식일까요? 불요식일까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불요식. 특별한 방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 맞아요. 엉뚱한 소리입니다. 여기다가 또 요식계약이다. 무슨 국가하고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X요계입니다. 건축허가나 그런 것 쪽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그런 거죠. 주택임대차의 전입신고나 그런 거죠. 거기는 소식을 반드시 써내야 되니까 소식 없으면 무효니까 우리는 그거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당연히 유상계약이지. 괜히 또 여기도 무상이다. 우리 보수 안 받습니까? 보수 약정을 안 해도 거래가 성립됐을 때 무조건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무상 그러면 X. 그럼 차라리 안 하고 쪼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서 이제 우리는 쌍무가 맞을까요? 여기는 이제 애매합니다. 쌍무가 맞을까요? 편무가 맞을까요? 자, 우리는 쌍무계약. 자, 대신에 순수한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여기도 쌍무계약 우리도 의무는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관리 잘해라. 고소가 나올 겁니다. 확인 설명도 잘못하게 되면 관리를 잘못했다고 너도 의무 있잖아. 그입니다. 결국에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편무계약이다.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 매도 매수인만 의무가 있다. 우리도 의무 있어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전에는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매매나 교환이나 14가지 전용계약은 매매 교환 다 들어가는데 임대차도 들어가는데 우리 중개계약은 거기 족보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법전에 형태를 안 일필자입니다. 안 두고 있다고 해서 전형계약 민법전에 그리고 형태를 안 두고 있다. 비전형 계약에 들어가니까 괜히 또 우리 중개계약을 전형계약이다. 우리 족보 있습니까? 족보 없습니다. 우리는 무명계약이지 전형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는 짬뽕, 용식 많아갖고 혼합계약입니다. 이거저거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위임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이제 뭐하고 가장 유사한가 보실 겁니다. 그리고 도급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용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민법에서 표현 대리 맨날 중요하다고 배우실 것 같은데 대리도 배우시죠. 그리고 현상 광고. 그래서 이제 옆에가 이제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욕심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처음에는 도급과 유사하다고 있다가 지금 뭐라고요? 위임과 가장 유사한데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위임과 그리고 가장 유사한 바로 이제 계약이 바로 이제 우리 중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급 그러면 X계입니다. 도급은 아니니까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여덟 번째 예외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예외가 있는데 뭐라고요? 항상 우리는 민사중개계약이지 어떤 경우도 하늘 두 쪽 놔둡니다. 어떤 경우도 뭐라고요? 상사중개계약은 있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사 중개 계약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리고 이제 9번째는 뭐였었고요? 일시적일까요? 계속적일까요? 우리 계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시면 일시적인 계약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계약. 잘못 생각하시면 일시적 계약으로 볼 겁니다. 매매나 교환 같은 게 일시적인 계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적입니다. 왜 계속적입니까? 먼저 확인 설명하려면 우리 아니니까요. 확인 설명하려면 먼저 며칠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가봐야 됩니다. 공부도 다 떠들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성립되냐고 합니다. 매매나 교환이나 그러겠죠. 우리는 임대차와 가깝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아니라 해지라고 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우리 마지막인데요. 이 중개계약은 강제를 할까요?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입니다. 임의입니다. 임의적인 계약이지. 괜히 또 강제죠. 우리한테 강제 안 한다는 겁니다. 강제적인 계약이다. X. 임의적인 계약이다. 전속이 될건 또 일반 중개계약이 될건 알아서 하기지. 괜히 또 강제한다. 우리 전속 싫다고 정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제하는 거 없어요.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의적인 계약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모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왔을 때 X. 요걸 잘 하셔야지. 요것만 점검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혼란을 이렇게 10개나 되니까 혼란을 많이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조목조목 보셔야 나중에 이제 정말 90점도 맞고 100점도 받지. 잘못 정리하시면 나중에 70점도 안 나오면 또 이제 정말 이제 죽을 것보다 더 싫을 건데 내년도에 또 오셔야 되고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오시게 되면 중개 계약. 여기는 가끔씩은 시험 문제 냈었는데 지금은 거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정리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중개 계약과 타 계약의 이제 구별을 좀 간단하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음 중에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다음 중에서 설명이 맞는 것은 위임 엉뚱하게 설명하고 도급을 엉뚱하게 설명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위임 쪽으로 바로 오실까요? 위임은 친한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 위임. 그래서 신뢰 관계를 반드시 기초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하지 않다 그러면 위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친하죠. 너무 친하면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일 맡기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옥상으로 끌고 갈 겁니다. 무슨 놈은 돈이냐 게입니다. 교통비밖에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임은 보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무상이다. 예비적으로만 유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위임도 계약이니까 철저하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개하고는 관리 부분은 같은데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 중개는 유상이지 무상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신뢰관계 기초 들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위임과 중개 부분을 잘 비교해 놓으시고요. 자, 그 옆에가 이제 두 번째 고용. 자, 우리 고용은 일해주고 돈 받는다. 자, 그게 똑같습니다. 노무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유상이란 측면은 우리 고용하고 중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차이점은 우리 고용은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개는 지시를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매도 매수니 이 사람 만나봐라, 저 사람 만나봐라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고용 쪽에서는 일을 완성하지 않아도 자, 그런 일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는 철저하게 일을 완성했을 때 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서 못 쓰면 아무리 죽어라고 노력하셔도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개만 약간 슬프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돈 받는 게 약간 다르고요. 자, 세 번째 건물 하나 지어주는 거 그게 이제 도급입니다. 도급이 이제 사무 처리를 맡기고 일을 완성했을 때 보수 받는다는 측면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도급은 하나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을 못 지어놓으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근데 대신에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니까 권리의무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의무 없고요. 대신에 우리 도급 쪽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건물을 잘못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공사대금 1억 줄 거 8천만 원 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으면 감액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법률행위니까. 대신에 중개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매도 매수인 알아서 좋아서 합의를 받지 우리가 뭐 어쩌냐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하자가 없으니까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현상 광고 나와 있습니다. 현상 광고. 현상금 걸어놓죠. 여기가 요물 계약.
그리고 반드시 광고의 방법으로만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는 반드시 광고는 아니고요. 우리는 허락만 하면 성립하니까 우리 현상 광고처럼 요물 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그런 부분을 주의를 꼽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우니까요. 여기도 많이 어렵진 않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과목으로 많이 언급을 해봤었다는 거 주시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서면화했을 때, 유형화했을 때 순기능, 그러니까 좋은 점. 그러니까 중개계약을 서면화 잘 안 하는데, 근데 왜 잘 안 합니까?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계약서 쓰자고 하면 벌써 사무소 나가고 없고요. 바쁘다고 막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화하면 참 좋은데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시험 문제를 언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우리 5번까지 간단하게 그 제목 정도만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면화 하게 되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유통시장을 거래시장을 정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근대화를 촉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식하게 되면 투기를 못합니다. 우리 매도 매수인 쪽에서 계약서 한번 봅시다. 그럼 금액을 속일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분쟁도 계약서 쓰게 되면 분쟁 발생을 예방도 할 수가 있고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쉽게 나중에 해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서식 보면 바로 나오니까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방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스스로 알아서 통제가 되지 법원에다 자꾸 부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통제다? 자주 통제지. 여기다가 타주 통제 그러면 X. 자주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자, 위에다가 타주 X. 자, 그거 슬쩍 바꿔놓으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다섯 번째 부동산 투기 예방 안 될 것 같은데 투기 예방이 돼요. 서식을 쓰게 되면 서식 갖고 장난을 못하니까 서식 보자고 하면 금액을 속이기 어려우니까 투기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기는 좋아요. 고소리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중개계약 종류가 나와 있고요. 중개계약 종류는 가끔씩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내옵니다. 여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첫 번째가 우리 일반 중개계약 앞에서 봤었죠.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사한테 맡겨놓고 선착순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 누구만 개업공인중개사만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노력해도.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불특정 다수한테 맡겨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립시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계약을 바로 이제 일반 중개계약.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뭘까요? 자, 그 문장을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많이 행해지는 거 두 번째 나와 있네요. 2번에 우리나라에 밑줄을 꼭 잘 넣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전속이 아니라 맡겨보면 알잖아요. 막 이집저집 막 다니는 게 그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대신에 장점은 별로 없고요. 단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맡겨놨으니까 이제 분쟁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 했네, 내가 먼저 했네.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에서는 우리 일반 중개계약을 소송에 의해 초대장이다 이렇게까지 비꼽니다. 자, 니네들은 법원에 간다. 분쟁 발생해서 머리끄댕이 자고 법원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심하게 비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그래요. 이 집 저 집 맡겨놓으니까 분쟁이 생기죠. 그입니다. 한 집에다 맡겨놨으면 안 그렇죠. 자, 그입니다. 대신에 이제 가로 2번에 독점 중개 계약은 우리 규정에도 안 나오니까요.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은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대신에 2번하고 3번은 독점은 한 집에다 맡겨주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대신에 보수 받는 게 달라요. 우리 독점에서는 매도 매수인 쪽에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매도 매수인 쪽에서 거래를 성립시켰을 때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독점적으로 누구한테 우리 개업공사한테 맡겨놨다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 쪽에서 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독점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전속중개계약은 우리나라 되니까 50%를 주지. 스스로 만약에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에 선진국은 땡전 한 푼을 안 준다는 겁니다. 왜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 그입니다. 그럼 결국에 보수를 누가? 독점 중개 계약이 더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속은 매도 매수인 쪽에서 하게 되면 보수를 못 받거나 우리나라 잘해봐야 50%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보수 받는 모습에서는 달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로 2번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독점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맡겨라.
그래야 더 신속하게 행해질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런 측면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권장하는 형태가 독점 중개계약.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은 우리 앞쪽에서 많이 봤죠. 전적으로 한 개업공사한테 맡겨놨을 때, 딴 집을 갔을 때 소개시켜준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는 위약금 물어.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50%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갈리네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시고요. 자, 네 번째 우리 공동중개계약도 많이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공동이면 2명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이 하는 거. 그게 이제 공동중개계약. 여기가 이제 가장 신속하면서도 그리고 같이 공동화 될 수가 있을 거니까요. 협조성이 가장 좋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동중개계약이 되겠죠. 라고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망에다가 내놔라. 자, 그게 이제 같이 합시다. 공동중개를 전속중개계약이 안고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공동중개로 같이 해보기 위해서 그래야 빠르지 않겠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공동중개도 상당히 어렵기는 많이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물어봅니다. 자, 그 옆에 다섯 번째 우리 순가중개계약. 우리 방송에서 가끔씩 통장에다가 얼마 넣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보수도 알아서 받아라. 그게 이제 순가 중개 계약입니다. 우리 앞쪽에서도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매도 매수인 쪽에서 금액을 정하고요. 10억만 통장액입니다. 한 12억도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정해주고요. 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가 되면은 그 초과한 부분을 모두 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 보수로 하는 것을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12억으로 거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억만 통장에다 넣고 2억을 중개 보수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순가 중개 계약 체결했다고 위법일까요? 금제일까요? 입니다. 위법 아니라는 겁니다. 초과해서 받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약정만 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순가 중개계약 옆에다가 위법은 X 대신에 초과하여 받았을 때는 위법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거의 안 나오긴 할 건데요. 근데 여기 이제 대상물인데 조금 올자가 나와 있으니까요. 중개 대상물라고 상이라고 꼭 한번 바꿔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물 그건 아니고 대상물입니다. 자, 수집인데 우리 중개계약을 수집할 때 직접적으로 수집할까요? 간접적으로 수집할까요? 뭐 시험 문제 가면서 거의 개론 문제는 다름없을 겁니다. 다음 중에서 직접 수집 방법이 아닌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기업번 쪽에 직접은 내가 직접 알아서 중개 계약을 이끌어낸 거입니다. 물건을 찾아낸 거, 뭐 개업식이나 피로연에 가거나 아니면 신문에다가 광고 내는 거. 자,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위임번의 간접 수집 방법은 제3자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소개해서 연쇄 소개법입니다. 지방에서 아주 유력하신 분, 뭐 동네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잘 사귀어놓으면 물건 의뢰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간접적인 수집 방법. 그럼 직접이 아닌 것은 그랬을 때 여기에 간접적을 추려 넣을 거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별로 뭐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서 경기가 좋고 나쁨. 이건 완전히 개론 문제죠. 상향시장과 그리고 하향시장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자, 먼저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없겠습니까? 매도인. 더 올라가니까 매도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시장이나 가격이 회복되는 시장은 매도인 쪽을 좀 바지가리를 좀 잡으시라는 겁니다. 매도인 중개사무소에 안 옵니다. 네, 매수인은 줄 서 있으니까요. 커피도 주지 말고요. 물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주면은 사무소 앉아서 안 나갑니다. 매도인 오면 바지가리 잡으십시오. 그게 이제 상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하향시장 가격이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얻겠습니까? 매수인 쪽이 얻겠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려고 할 거니까 매수인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는 하수, 하향시장은 매수인이 필요합니다. 상도 하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면 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중개계약은 언제 끝날까요? 가끔 시험 문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기도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중개계약은 중개계약이 체결됐을 때 중개가 완성됐을 때 목적 달성했죠. 그러면 다 끝났겠죠. 자,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중개계약 기간도 경과가 되면 끝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중개계약 기간 얼마라고 했습니까? 3개월역입니다. 유효기간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와서 3개월 지났으면 아예 우리 집에 안 온 거나
중개사무소에 안 온 거는 다름없다는 겁니다. 다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뭐 3개월 안에 계약 체결 못하면 그거는 아예 끝난 걸로 정말 봐야죠. 자, 대신에 나중에 다시 한번 안 팔렸으면 제가 계약 체결했는데 3개월 후에도 다시 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청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보수는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원칙으로는 3개월 만에 끝이 나요. 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집값 뛴다고 중개 계약을 아예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중개가 불능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물건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데 건물은 불타서 없어지죠.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또 파산 선고 등을 얻어맞거나 또는 등록 취소를 얻어맞거나 그랬을 때도 아예 없어집니다. 자, 그 정도가 바로 없어지는 거. 뭐 종료 사유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감으로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 정도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중개계약서 작성인데요. 자, 중개계약서 앞쪽, 뒤쪽 서식도 간단하게 봤으니까요. 여기도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의뢰 내용, 매매인가 또는 임차인가 여기에 표시할 수 있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것, 빨리 신속하게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의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중개 의뢰인 쪽에서 우리 일반 중개계약은 다른 개업공사한테 맡겨도 괜찮다. 그 정도는 충분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일반이니까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하다 다른 애다가 동그라미 해봤던 거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앞쪽에서 우리 서식을 봤었고요. 네 번째 유효 기간 3개월 나와 있었죠. 뭐 3개월 짧게 길게 얼마든지 약정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분쟁이 심하니까 중개 보수 퍼센트하고 금액을 쓸 란이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 중개 보수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확인 설명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요. 자, 그런 규정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가 이제 그 밖에, 그 밖에 사항이 바로 이제 여기는 서명 및 날인, 서명 날인을 누가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해야 될 건지, 여기는 보관을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 하나,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하나, 두 통만 작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머리 아프다는 두 통 하면서 앞글자 따봤습니다. 네, 세 번째, 여긴 약간 중요하고요. 자, 먼저 권리 이전용. 우리 매도인 쪽에서 왔을 때는 뭐를 기재를 할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취득용은 줄기차게 희망, 우서식을 봤습니다. 희망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소유권자, 그리고 이제 등기 명인 해서 이제 소유권자가 누군지, 등기 명인은 누군지 나오겠죠. 물건 가지고 왔으니까 토지 소재지, 건물의 면적, 이런 게 기재를 할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개사물의 표시, 그리고 권리관계,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권리관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거래 규제, 그리고 이용자에 관한 사항들 금액도 나오겠죠. 중개, 의뢰 금액 여기는 희망이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는 희망이 없다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 동그라미 2번 쪽에서 권리 취득용은 뭐가 나옵니까? 정말 줄기차게 희망 나옵니다. 물건도 바로 희망 물건, 그리고 금액도 취득 희망 가격, 조건도 바로 희망 조건, 그리고 지역까지도 희망지역, 주에다 그냥 희망이 나옵니다. 희망에다가 동그라미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서. 우리 앞쪽에서 봤었죠. 전속중개계약서. 바로 의무가 여기만 조금 달랐었고요. 나머지는 서식이 다 똑같았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쪽에, 자, 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쪽에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앞쪽에서 봤었고요. 그리고 공개면 공개라고 써야 되고요. 그리고 비공개면 비공개라고 써야지. 그냥 공란으로 놔두면 안 된다고 했었던 거. 자,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 보수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뭐 위약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거기는 50% 범위 안에서 뭐를요? 소요된 비용을 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봤었던 거, 이 문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2장, 거의 뭐 시험 문제감으로 거의 나올 만한 내용들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요. 1장에서 중개계약 성격만 간단하게 실무가 뭔지 하고 이제 중개계약의 성격은 뭐냐. 자, 그런 부분만 점검을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정말 2장을 봤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올 정도니까 너무 여기다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칠판에 있는 중개계약만, 저 성격만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식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쪽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거기만 조금 좀 긴장하시면 되고요. 앞쪽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